안녕하세요. 저는 35회차 공중기사 시험에서 단기에 동차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저는 우선 20대 후반으로서 지금 취준을 하면서 공인중개사를 함께 준비를 했고요. 사실 저는 기존에 다니던 이제 회사가 있었는데 2년 정도 이제 사무직을 보다가 퇴사를 해서 이제 결국엔 재취준을 하면서 사실상 공인중개사를 같이 준비를 했고요. 공인중개사 준비를 하면서 이제 해커스와 함께 어떻게 단기 동차에 합격을 했는지 이제 합격 관련된 이제 꿀팁을 방출해 드리고자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왜 해커스와 함께 공인중개사를 선택을 하게 됐느냐?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취업을 같이 준비를 하는 입장으로서 가성비를 무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학원들이 있으신데 코스의 이제 커리큘럼과 그리고 이제 패키지들이 저는 인강으로 수강을 했는데 인강 패키지들을 보면서 교수진들, 강사진들도 굉장히 이제 빵빵하고 해커스가 또 합격생 분들이 매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해커스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해커스의 평생 보장반을 선택을 했어요. 저는 꼼꼼하게 이제 계획을 잘 하고 좀 강의를 밀리지 않겠다 이러는 다짐을 했기 때문에 민강을 선택을 했고요. 우선 저는 총 6과목의 중에서 이제 1차 부동산 학기로는 신관식 교수님을 들었고 민법은 이제 최희대 교수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차는 공법 한종민 교수님, 중개사법은 한민우 교수님, 그리고 공시법은 홍승환 교수님, 세법은 강성근 교수님 이렇게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단기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준비 이제 기간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커리큘럼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이런 걸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따라간 커리큘럼과 이제 어떻게 어느 시기에 어떤 공부를 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4월 1일부터 사실상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6과목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루에 한 과목씩만 잡아도 최소 6일은 인강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그냥 커리큘럼을 잘 쫓아가도, 그리고 4시간씩을 인강만 들어야 했고, 그리고 저는 심지어 커리큘럼에 뒤처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거의 이틀치, 예를 들어 뭐 월요일날 부동산 학기를 공부를 한다. 그럼 이틀치를 강의를 들은 거죠. 새로운 개념들과 새로운 뭐 단어들, 뭐 법적 용어들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좀 친화되고 단어와 좀 친화되고 좀 편하게 듣기 위해서 계속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4월부터 쭉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를 풀게 됐는데, 그때가 한 6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5, 6월에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를 시작하는데 사실 이때부터는 조금 조바심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사실 민법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신관식 교수님께서 많이 언급을 하셨던 7, 8월까지는 적어도 민법은 완성을 해야 된다. 민법을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한 7, 80쪽 한번 찍어놔야 그래야 이제 합격한다. 대부분 그랬다. 그동안의 합격생들이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민법을 7월, 8월까지는 진짜 민법을 꼭 완성해야지. 민법만큼은 완성해야지 하면서 민법을 정말 많이 복습을 했고, 그래서 복습 방법은 제가 기본 개념도 사실 많이 휘발성 때문에 많이 날라갔기 때문에 밥 먹을 때, 이럴 때 유튜브 보통 보시잖아요.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렇게 많이 보시는데 그런 것보다 그냥 인강 배속을 빨리 해놓고 그냥 제가 기억이 안 나는 부분 계속 반복해서 들은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가볍게 들었죠. 그리고 7, 8월까지 민법 문제를 좀 마스터하기 위해서 민법 기본서가 사실 좀 꽤 두꺼워요. 꽤 두꺼운데 아침에 잠깐 밥 먹기 전 30분, 뭐 밥 먹고 나서 그냥 30분, 뭐 자기 전 30분 이렇게 되게 쪼개가지고 인강을 다 듣기 전이랑 다 듣고 난 후에 그냥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서로 이제 판례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민법 복습을 계속하면서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내가 먼저 풀어 강의를 듣고 계속 그런 방법으로 문제풀이도 많이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6월 중순부터 모의고사를 보기 시작했고, 기존에 이제 밀렸던 모의고사를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 민법이라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7, 8월까지
민법을 끝내겠다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고, 중간 목표가 있었죠. 그래서 민법을 7, 8월 정도에 됐을 때,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은, 한 7, 80점 정도의 이제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민법이 조금 올라가니까, 이제 다른 과목을 조금 더 보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의 어떻게 보면 마음의 여유랄까요? 민법을 조금 이해하면 타 과목도 조금 더 수월하게 들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법을 일단 가장 먼저 우선시해서 민법을 완성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제 단기 동시에 준비하실 때 1차라도 최소 1차라도 합격을 해야 이제 다음에 2차를 보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민법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기간별로 준비를 했고, 저는 이제 7, 8월까지 민법을 만들고 8월부터는 본 강의 속도에 맞출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해커스의 커리큘럼을 맞춰가지고 기본적인 제 공부 시간도 전 과목으로 많이 가지려고 했고, 더 많이 읽으려고 했고, 그리고 익숙하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도 많이 보려고 하고, 발표 쳐주신 것도 많이 복습을 했고요. 이게 잘 안 되면 읽고 내일 또 있더라도 그치만 앞으로 계속 치고 나가는 그런 복습이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과목별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저는 일단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거를 수강을 했고, 이제 기본 강의랑 기본 자료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신관식 교수님 진짜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냥 준비해 주시는 자료, 그리고 준비해 주시는 강의, 그리고 딱 그것만 봤어요. 저는 해커스 이외의 자료를 절대 보지 않았고, 그리고 해커스가 딱 준비해주는 문제만, 그것만 소화해도 사실 충분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믿고 그냥 맹신하고 해커스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신가식 교수님 거는 그냥 딱 그 자료, 준비해주신 자료와 그 강의의 퀄리티, 그것만 딱 믿고 갔습니다. 계산 문제는 물론 너무 어려웠고, 저조차도 저는 계산 문제를 조금 재밌어 했던 편인데, 그럼에도 어려운 게 너무 많았는데, 섣불리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그냥 꾸역꾸역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엔 마지막에 신관식 교수님께서 다 추려주세요. 진짜 찍어주신 거 다 나와요. 다 나와서 정말 그냥 작두타세요. 작두타셔서 신관식 교수님을 수강하신다면 정말 교수님만 믿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민법인데, 저는 민법은 체이드 교수님 거를 수강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체이드 교수님 강의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체이드 교수님 선택을 하게 됐고, 그리고 기본 강의 할 때도 굉장히 차분차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다가도 계속 듣다 보면은 이게 앞뒤로 연결이 되고 이게 결국 이런 말이구나. 그래서 이해가 잘 됐었습니다. 그렇게 8월까지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과목에 단원별의 유기성이 좀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1단원을 잘 준비하면 다음 단원이 비교적 더 잘 들어온다든지 이런 유기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법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단원별 반복, 특히 반복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체이드 교수님 자료 중에 매일매일 PPT로 좀 자료를 해주시는 거를 올려주세요. 그게 되게 심플하게 그림을 잘 정리를 해주시고 글도 잘 정리를 해주셔서 그걸로 또 공부를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법인데요. 저는 한정민 교수님 거를 들었고, 공법은 진짜 다들 민법이 어렵다고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체감상 더 어려웠던 거는 공법은 열심히 공부를 해도 안 늘더라고요. 마지막에 막판에 핵심 요약증과 공법 체계도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특히 공법 체계도는 한동민 교수님 이제 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많은 방대한 공법을 몇 장으로 압축을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말 심플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법의 체계가 이런 거구나 한눈에 볼 수 있는 공법 체계도는 정말 추천이에요. 그렇게 공법은 완전 초반부터 암기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특히 그 암기의 흐름을 이해할 공법 체계도 짱이라는 거. 그리고 다음은 이제 중개사법입니다. 전 중개사법은 익히 유명하신 한민우 교수님 거를 들었고, 강의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데 중간중간 새로운 실무를 하시면서의 일들, 사건들도 많이 언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더 강의는 너무 재밌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강의만 따라하고, 교수님 특히 암기법이 너무
핵심인데 그 암기법만 잘 숙지를 하면 중개사법도 굉장히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무 관련 사례도 많이 얘기해 주셔서 강의 자체가 유쾌하고 그리고 기억에 잘 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공시법과 세법입니다. 저는 공시법은 홍성환 교수님 거를 이제 선택해서 강의를 들었고, 공시법은 사실상 지적법이 쉽고 등기법은 진짜 난이도가 극상이에요. 다른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적법을 반복하다 보면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편이라 가지고 지적법은 조금 처음에 잘 안 잡히더라도 마지막에 반복하다 보면은 금방 어느 정도의 선으로 올라오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치만 등기법은 끝까지 어려운 과목이더라고요. 저한테는. 딱 수업하는 정도까지만 공부하시면 반 정도 간다는 거. 그래서 크게 등기법까지 다 맞아야지. 등기법 너무 재밌어서 다 맞아야지. 이런 게 아니시라면 최소 지적법은 정말 12개 중에 11개를 맞춰야 한다. 정말 그 정도로 맞춰주시고 등기법을 조금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한 반 정도를 목표로 공부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적법은 마지막에 9, 10월 자료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정말 퀄리티가 너무 좋고 그 문제들만 다 이해하고 따라가셔도 충분히 좋은 점수 맞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법입니다. 전 세법은 강성규 교수님을 들었고 세법은 강성규 교수님의 암기법이 있어요. 좀 이렇게 리듬을 타고 흥얼흥얼 하게 할 수 있는. 그런데 어느새 익숙해지는 그런 신비한 좀 마법 같은 그런 암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세법도 암기할 게 되게 많고 세법이 문제가 별로 출제가 되지 않아서 되게 후순위로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은근히 암기할 게 많으니까 이제 16문제이긴 해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열심히 강의만 들으시고 그리고 자료들만 잘 보시고 반복하는 정도로만 강의를 따라가셔도 충분하시고 강의만 잘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저도 한 6월 정도 되다 보니까 세법이 뭔가 머릿속에 콕콕 박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강의만 들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세법이 조금 재밌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세법 공부를 그냥 꾸준히 강의 정도만 반복하고 강의 잘 듣고 하다 보시면 세법은 강성 교수님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 없이 따라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1차에 부동산 학개론이 85점이 나왔고요. 민법은 82.5점이 나왔습니다. 2차는 중개사법은 82.5점, 표적과목이 맞았고요. 공법은 75점, 그리고 공시법과 세법은 67.5점으로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해커스의 커리큘럼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사실 커리큘럼만 따라가도 2번, 3번 반복하게 될 수 있는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체적으로 법 과목도 많고 하다 보니까 반복과 복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반복과 복습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저는 점수가 많이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반복을 사실상 해커스 커리큘럼에 많이 녹여놨고 그거를 쫓아가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부족한 거,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이해가 좀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추가적으로 이제 기본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만 잘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교재를 받으면 교재가 생각보다 되게 두껍고 양도 너무 많아가지고 당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서는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다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기본서가 두꺼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본서는 이제 강의하실 때 특히 이제 강조하시는 부분들 위주로 많이 보시고 그리고 특히 민법은 이제 판례를 위주로 많이 보시고 하다 보면은 기본서를 그렇게 개념 완성까지 2바퀴 돌리시고 결국엔 마지막으로 저는 제 공부에 머릿속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건 핵심 요약집이었어요. 7회 완성 핵심 요약집. 그 부분에 교재가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사실 많이 회독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의 기본 개념들을 많이 회독했고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정도로 핵심 요약한 걸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한 거를 이제 기본서에서 조금 찾아보는 정도로 공부를 했고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9, 10월 달에 이제 문제를 많이 주시고 이제 시험도 동형 모의고사나 이제 백선 등으로 많이 공부를 하시게 되실 텐데 그때 충분히 문제도 많이 풀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 문제들 자료가 정말 중요해요. 그때 그 마지막에 결국 복습하는 자료는 그 백선과 동형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9, 10월에 그 문제를 너무 많이 풀게 돼요. 그래서 9월 전까지 기본적인 개념을 모두 전 과목을 다 만들어 놓으시면 충분히 9, 10월에 문제를 풀면서 그때 이제 매주 하면서 감도 많이
익히시고 점수 그때 많이 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7, 8월 됐는데도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점수가 60대인데 50대인데 이렇게 한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9, 10월에 정말 동일모의고사 하면서 점수 많이 오르고 그것만 복습해서 가져가셔도 충분히 공인중개사 합격에는 무리가 없으십니다. 저는 패커스 커리큘럼을 쫓아가서 단기종차에 어떻게 보면은 좀 편안하게 좀 나름의 고득점으로 좀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고 패커스 단기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패커스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저는 35회차 합격생이고 36회차를 비롯하여 그 이후의 합격생들에게도 패커스와 함께라면 합격을 꼭 할 수 있다고 응원해 드리고 싶고 항상 열심히 하시면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